오늘은 다랑어 또는 참치로 부르는 고급 식재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다랑어는 농어목 고등어과의 바다 물고기로 흔히 참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급 일식집, 횟집, 오마카세 등에서 거의 필수인 고급 식재료이자 통조림으로 우리 밥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EPA와 DHA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EPA와 DHA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만 하는 인체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안구 안쪽의 망막세포와 기억력을 관장하는 대뇌해마 세포의 주 성분입니다. EPA는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므로 혈압 저하의 생리작용을 갖는 고혈압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증 등의 성인병과 류머티스성 관절염, 심장질환, 폐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DHA는 두뇌 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DHA 부족은 신경발생 장애 등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영향을 줄 것만 같은 참치를 많이 먹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참치와 같은 큰 사이즈의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중금속, 수은 때문인데요. 어류 섭취로 인한 수은 농축 위험은 대체로 크고 수명이 긴 물고기일수록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은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되는데요. 수은은 대기, 물, 토양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화산 분출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 또는 석탄의 연소나 철광채굴, 시멘트 생산, 석유의 정련 등과 같은 산업적인 과정에서도 발생됩니다. 전체 방출량 가운데 자연적 원인은 10%, 인위적인 원인은 30%, 이미 방출되어 축적되었다가 다시 방출되는 재방출이 60%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출된 수은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생물과 결합해 메틸수은이 됩니다. 바닷물에서 사는 생선 몸속에는 이러한 수은이 자연스럽게 농축되게 되며 수은이 농축되어 있는 플랑크톤이나 작은 생선을 그보다 큰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또 더 큰 물고기가 먹으며 최상위 포식자까지 점차 많은 양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게 먹이 사슬 상위에 있는 생선들에는 자신의 몸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수은 외에도 섭취를 통해 전달된 수은으로 인해 더 빠르게 더 많은 수은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태계 원리로 인해 하늘을 날아다니며 방출되는 수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조류보다 육식어종의 수은 농축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참치, 다랑어도 사이즈가 큰 바다의 상위 포식자로 수은과 같은 중금속의 농축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수은 생체 농축의 주요 원인은 어류 섭취인데요. 수은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수은은 중추신경계통을 손상시키는 독성이 매우 큰 금속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게 됩니다. 또 체내에 들어온 메틸수은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과도한 신경질,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감, 불면증, 구토, 설사, 폐 손상, 피부 발진 등을 유발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고농도의 메틸수은에 노출되면 시각장애, 청력 및 언어장애, 협응 부족, 근육 약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수은 방출이 해양 생물에 농축되어 다시 식탁에 오르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체내 축적량이 30ppm 이상 되면 수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수은 중독은 미나마타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1950년대 일본, 규슈의 한 해변 마을인 미나마타 마을에서 발생한 병으로 고양이들이 잔뜩 긴장하여 몸을 떨고 비틀며 비명을 지르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동물들도 같은 행동들을 하며 하늘을 날던 새들도 하늘에서 다 떨어져 내렸는데요. 이렇게 동물에서 시작된 증상들이 1956년 빈곤층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조사 결과 인근의 신일본 질소 주식회사가 방출한 수은에 노출된 생선 섭취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냈으며 이로 인해 1957년 미나마타에서는 낚시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천 명이 사망했고 5만 명 이상 수은 중독을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은은 성인보다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임신부의 경우 노출된 수은이 태아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유아에게 수은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등의 신경 발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산모가 수은에 중독될 경우 지능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은을 법률 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 미나마타 협약에 가입하여 각종 산업의 수은 배출과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심해성 어류, 세치류, 다랑어류에 대해 키로당 1mg 이하의 메틸수은이 함유된 것만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O WHO 자료에 따르면 다랑어류 중 국내에서 통조림으로 사용되는 가다랑어의 총수은 함량이 가장 낮았고 횟감으로 사용되는 참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총함량이 다랑어류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치를 회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산 참치 통조림은 횟감용 다랑어보다 크기가 작은 가다랑어를 주재료로 쓰고 있으며 가다랑어는 고등어, 꽁치, 명태, 갈치 등과 같이 수은 함량이 낮은 일반 어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 참치캔은 많이 섭취하여도 건강에 무관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한국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은 일반 어류와 참치 통조림을 일주일에 400g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참치 통조림 제품에 대한 수은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수은의 양이 2배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40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은 완벽한 예방법이 아닙니다. 수은은 인체에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농축되는데 일정 농도 이하에서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를 넘기면 급격히 증상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참치캔에 사용되는 참치는 수은 함량이 적긴 하나 자주 또는 많이 먹어선 안 되며 횟감으로 사용되는 참치는 수은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신부와 수유 중인 여성, 어린이의 경우에는 참치 섭취를 더욱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